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다시 발표를 강의하게 될 이성원입니다. 자, 그럼 오늘 4강이고요. 4회차. 그리고 오늘은 비언어적 발표 요소의 몸짓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비언어적 요소의 말 부분이었고요. 즉,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었죠. 우선 저번에 했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선 첫 번째는 음량이 있었고요. 그리고 속도, 억양, 강조, 쉼이 있었습니다. 음량, 속도, 억양 같은 경우는 그 표준보다 평균보다 더 빠르거나 높아도 안 되고 천천하거나 낮아도 안 되고 딱 모든 거를 중간 정도 맞추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길게 말하고 싶으실 때도 있고 크게 말하고 싶으실 때도 있고 좀 억양을 높게 즉 톤을 높여서 말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즉 이거를 평상시에는 보통 수준 딱 중간 수준 말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속도를 느리게 해가지고 느리게 하고 음량을 키우고 억양 톤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두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그 단어 전에는 반테포 정도 쉬어줘가지고 그 단어를 강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쉼에는 이제 단락과 단락, 뭐 서론과 이제 본론과 결론 사이에는 어느 정도 한 템포, 두 템포 정도 쉬어주는 게 좋고, 즉 저가 이제 다음 정도 넘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역할로 아니면은 또 이제 숨을 저 계속 이렇게 숨도 안 쉬고 계속 말하면 정말 여러분이 답답하시게 될 거예요. 방금처럼 숨을 안 쉬게 되면은 듣는 이도 약간 불편해집니다. 제가 조금 더 길게 말했습니다. 하여튼 숨을 안 쉬게 되면은 숨이 딸리는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헛헛하게 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이런 소리 나면서 괜히 듣는 게 하여금 더욱더 불안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한 영상들 여러 가지 스피치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에 그 비언어적 요소의 말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비언어적 요소의 몸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표정입니다. 즉 여러분이 얼굴로 짓는 것이죠. 단상에 올라서게 되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작게 보입니다. 단상 아니면 반 앞에 서게 되면은 앞에 보는 자세를 볼 수 있겠지만 중간 뒤에 부분만 되더라도 얼굴은 작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무 표정이나 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표정은 희한하게 보이고 느껴져요. 먼 거리에서도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느끼긴 느껴져요. 이게 사람이 오는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고 아주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인 형태 정도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표정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 표정은 감정 상태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청중을 대면하는 상황에 들여준 대중 스피치에서 청중은 연사에 대한 1차적인 정보를 연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얼굴 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얼굴 표정을 지을 때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하시면서 스피치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사는 무엇보다도 말한 내용에 어울리는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무슨 말 하든지 얼굴 표정에서 연사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어야 생동감이 느껴지는 스피치라고 느끼게 됩니다. 슬픈 내용에 말하게 할 때는 슬픈 표정을 지우고 즐거운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기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처럼 연사는 얼굴 표정을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청중이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에 어울리는 표정을 짓 때 연사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무한도전 저번 시간에 보였던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같은 경우는 표정이 정말로 약간 뭐랄까
흔히 말하는 미쳤다라는 표정이 나오죠. 약간 신들림 같은 표정. 이제 전에 걸 그냥 한번 보죠. 잠깐만요. 아니요,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보여드릴게요. 네, 기억을 하실 것 같네요. 그 하여튼 그렇게 정말로 과장된 표정을 노홍철 씨가 지으셨죠. 그렇게 과장된 표현을 되게 흥분된 표정을 짓게 되면은 청중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제로 그때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무한도전 선택 2014 재미없어. 향 오러 왔습니다. 제 배를 휘어쳐 세계를 떼고 왔습니다. 불과 5일 전의 일입니다. 이거만 믿으십니까? 이런 표정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흥분하고 하시면 되고 그 얼굴은 제가 방금 말했듯이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과하게 된다고 하면은 청중들이 여러분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정을 통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이 통제되고 또 얼굴을 통제하셔야지 표정을 통제하셔야지 여러분의 감정이 잘 통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그 경험이 있는 발표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렇게 통제를 해야지 청중들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수록 자연스러운 그런 절제된 표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연설을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있다는 것을 표정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청중 얼굴 표정을 보고 연사의 심리적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표정하거나 찡그린 얼굴한 연사는 자신감도 없고 성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무표정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눈 깔고 그런 표정으로 있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성의 없는 표정 있죠? 그런 표정을 짓게 되면은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여기 발표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한 걸 신뢰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야 준비 안 했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여러분 내용이 좋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정이 긴장할 때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죠. 긴장할 때 귀찮은 표정이 나오시는 분이 희한하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약간 통제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 미소를 띠면서 그러니까 완전한 미소가 예를 들어 답장자사하고는 그런 미소가 아니고 약간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단단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여자는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 보입니다. 특히 설득이나 정보적인 목적한 스피치에서는 자신이 말한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중은 말한 내용에 대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한 연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설득 스피치 경우에 설득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소 약간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무표정에서부터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 표정을 그 표준 표정으로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게 은은한 미소인지는 제가 이따 발표하면서 한번 그 표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고치고 왔는데 하여튼 그 고치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스처를 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과장된 표정 아까 그 무한도전의 노홍철 씨처럼 그런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 청중들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느끼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감정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경험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 무표정이고 막 귀찮은 표정 있죠? 긴장해서 그런 표정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표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기본 올라갈 때 그 셋업 표정을 약간의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미소를 조금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과해 보일 수 있어도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그 표정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좀 덜 짓고 있을 거예요. 미소를.
그게 은은한 미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소를 진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긴장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덜 하게 돼요. 그 크게 말한다고 해도 긴장은 좀 덜 크게 말하게 되고 미소 같은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미소를 진다고 해도 그게 아주 큰 미소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냥 약간 옅은 미소일 수 있습니다. 옅은 미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 됩니다. 이게 표정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런 약간 감정을 건드리면서 이거를 파서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스피치 같은 경우 있죠. 그런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정심 얻어내잖아요. 동정심 얻기 위해서는 약간 그 동정심 얻어내는 그런 표정을 지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거는 나중에 이제 설득 스피치를 할 때 제가 파서스의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간 동정심을 자아내는 그럼 약간 표정이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평소에 아무리 존경하고 믿고 있던 사람이라도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다 보면 내 안에 있던 믿음마저도 서서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피라미드 대부, 사회학, 쓰레기, 세상이 절 부르는 또 다른 이름들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힘이 돼주려고 했던 여러분들, 이 바보 같은 놈 때문에 그 많은 오해와 비난을 겪어온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오해를 이해로, 우리 회원들이 받은 수모를 부러움으로 바꾸자. 그게 내 책임이고 그 많은 오해. 여기서 우선은 약간 뭐랄까 좀 절절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서정적이 말하시면 어느 정도 그 감정에 약간 빠져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받은 수모를 여기서 부러움으로 바꾸자. 그게 내 책임이고 역할이다. 그리고 오늘 세상의 부러움 속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원 네트워크, 회원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업. 방금 그쪽에서 이제 살짝 눈가가 약간 촉촉해지는 그런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되게 이분은 어차피 연기를 잘하신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지는 못하실 겁니다. 이병헌 씨이기 때문에 연기를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정까지 나오기 되게 힘들겠지만 저도 해보지 못한 표정이고 이런 발표할 적도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약간 그 감정에 어느 정도는 이런 스피치를 얼마나 많이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이렇게 좀 동정표를 얻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동정심이 이끌 때 약간 불쌍한 그 감정에 같이 원 네트워크, 회원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업. 이 기업의 이름은 단지 원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 저와 함께한 꿈과 희망으로 우린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원 네트워크는 하나입니다. 회원인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꿀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넓은 바다, 새로운 세상으로의 도약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의 도약을 선언합니다. 이게 그 중립적인 표정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미소를 가하시면은 좋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중립적인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중들에게 이분은 지금 약간 조금 비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표정을 짓는 거겠지만은 조금 더 청중들에게 우선 기본적으로 미소는 호감을 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표정에다가 미소를 조금 더 첨가를 하셔서 훨씬 더 호감 있는 그런 얼굴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소는 언제든지 과하지만 않다면은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얼굴이고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흥분돼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는 어느 흥분된 얼굴 보여주면 되겠죠. 단 노홍철 씨처럼 되면 절대 안 되겠고 아까 보여드린 무한도전의 예시. 그리고 슬플 때는 아까 그런 거를 보여주면 또 되겠고요. 이병헌 씨의 그런 얼굴. 이렇게 표정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청중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 앉으신 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굴로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대략을 파악을 하는 그런 소통 창구가 되기 때문에 표정 어느 정도는 약간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시선입니다. 저 우선은 이런 부분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을 제가 직접 서서 시선에 관한 이제 설명하고 이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눈맞춤은 연사와 청중의 상호작용과 보강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외국 나라 사람들 우리는 특히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어른과 말을 할 때 너무 눈만 많이 보면 야린다라고 하죠. 그리고 뭐 혼날 때 눈을 보게 되면은 그 뭘 잘했다고 눈을 부리면서 쳐다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혼날 때 오히려 눈을 피하게 되면 내가 뭘 더 숨기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외국에서 혼날 때 눈을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혼날 때 눈을 보면 안 된다고 되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혼날 때 눈을 직접 보면서 혼나야 됩니다. 더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이렇게 눈은 그런 상호작용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눈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눈을 좀 더 많이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단순히 말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약간 그런 친밀감이 희한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스킨십 전 단계 그렇지만 그 말하고 스킨십의 그 중간 단계 정도 눈의 상호작용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약간 장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일 수 있듯이 이 시선이 몸짓 언어에서 정말 기본이 된 요소입니다. 동시에 시선은 시선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시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영화 마스터의 이병헌 씨의 얼굴 같은 그 얼굴을 계속 보여드렸을 때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눈은 약간 조금 뭐랄까 특히 이 부분에서는 결의에 찬 눈빛이죠. 이게 희한하게 눈만 보면 솔직히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연사가 말하고 있는 지금 내용 그리고 그 분위기를 종합을 하고 거기다 눈빛을 더하면은 훨씬 더 그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그 분위기를 진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눈빛에서 예를 들어서 눈 모양이 조금 웃고 있는 모양이라면 훨씬 더 조금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이 눈빛이란 게 눈빛 즉 시선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 다시 얼굴보다 눈은 더 작아요.
심지어 더 작은데 그런데 얼굴보다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큽니다. 희한하게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컨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자신 예를 들어서 A가 B를 바라보고 있었고 B가 A를 바라보고 있을 때 눈이 어떻게 하다 동시에 훅 마주쳤어요. 그러면요 어떤 희한한 그 기분 들잖아요. 그 기분은 그냥 기분이 들었을 때 그냥 이 사람 딴 거 보고 있었던 거를 내가 이 사람하고 눈을 마주쳤다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게 눈을 마주쳤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드는 거래요. 이게 그 상호작용입니다. 눈만 쳐다봤을 뿐인데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뭐 드는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저가 들은 얘기예요. 저가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뭐 흔히들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게 되면은 이제 눈하고 눈을 이제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그렇게 더 빠져든다고 하기도 하고 뭐 반대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렇게 눈은 정말 이렇게 더 조그만데 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강력한 수준의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은 발표 도중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청중의 눈을 봤을 때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중에게 너도 이 발표의 일원 중 하나가 맞아 라고 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크게 시선을 줘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청중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종이만 보고 말하면 전에 보여드린 영상 있죠.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그 다음에 종이만 보면서 하는 거 아니면은 또 이제 대학생 흑인 대학생이 그냥 똑같이 종이만 보고 말하는 거 그거를 보았을 때 여러분 딱히 성의가 없다고 들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청중이 최소 이 사람의 눈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 않는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좀 더 나가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청중은 연사가 자신들을 무시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이 발표를 흔히 말해서 날려먹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아이 컨택을 청중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를 보려고 하고 있구나. 누군가를 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분위기는 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선을 통해서 방금 말했듯이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아까 저거 말한 단순히 교감 외에도 청중을 쳐다봐야지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청중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를 가요뚱하거나 뭐 양미간을 찌푸린 채 인상을 쓰면서 듣는 청중이 있다면 연사는 그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제 발표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히 교수님이 이런 표정을 지으신다. 그럼 여러분은 조금 더 여러분이 방금 설명하셨던 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도 약간은 있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흔히 그 DJ가 헤드폰을 한쪽만 끼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그 청중들의 반응을 듣기 위해서 또 한쪽은 이제 비트를 듣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중들의 반응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 시선 처리의 중요성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표하기 전에 최소 한 번은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아니면 뭐 소개팅 할 때도 아이 컨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뭐 소개팅 제쳐두고 발표를 할 때 특히 시선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발표 불안증이 심하신 분들은 청중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고 벽이나 창문, 천장을 보시면서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지실 겁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을 조금 더 덜 부담스럽게 아이 컨택하는 방법을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전에 효과적인 시선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청중을 골고루 쳐다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연쇄 시선을 받지 못한 청중은 소외감을 느껴서 곧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청중을 골고루 쳐다보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호의적인 소수의 청중부터 시작을 해서 그 수를 점점, 즉 호의적인 청중이라고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미소를 띠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봤을 때 조금 더 흥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선 먼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무표정이거나 아니면 지루한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여기 좀 바라봐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발표에 같이 참여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눈을 보면 괜히 이 사람 나 관심 주고 있네. 좀 더 봐야지라는 느낌이 들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로 청중의 눈을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청중의 눈과 마주친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때는 이마, 뺨, 턱과 같은 다른 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시선은 주로 청중의 눈을 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중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희한한 그 느낌이 들게 되면서 청중, 여러분도 그 느낌이 드시고요. 청중도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교감이 형성되고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눈을 마주쳤을 때, 긴장해서 이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느낌을 자는 그러면은 더 긴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청중이 언제 이 사람 내 눈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나 그런 착각이 들 수 있게 얼굴 말고 바로 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코도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인중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하고 입 사이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제일 어떻게 보면 긴장이 많이 나 그럼 제일 효과적입니다. 뭐 제일 효과적인 거는 역시 눈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부담스러우시면은 코하고 입 사이 인중을 바라보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에는 이제 한국말 스피치 예시를 좀 많이 찾긴 했는데 그래도 이 스피치는 한국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이 스피치는 한국말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스피치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똑같이 테드고요. 단 이 사람은 우선은 저 영어 자막 끌 거고요. 그리고 영어를 모르시면 훨씬 더 이 발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반 정도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좋은 스피치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귀를 최대한 닫으려고 해보세요.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 음소거를 해보세요. 네, 음소거를 하고 이게 제일 좋겠네요. 음소거를 하고 한번 이 스피치를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예측하라고 해보시고요. 또 이 사람이 또 좋은 발표자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발표자인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 사운드를 틀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제스처 부분에 대해 그 제스처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에 지금 배웠던 두 가지 시선하고 표정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가 사운드를 끄면은 여러분 정말 비언어적 요소의 행동 부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꽤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나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말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저 소리 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아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신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좋은 연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람이 뭐 표정하고 지금까지 배운 그 표정, 시선,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자세나 제스처, 그리고 용모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좋은 스피치를 주는 사람이 생각을 하나요? 연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음소거하고 딱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좋은 연사가 맞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표정도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없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이제 그 발표 자료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정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핸드 제스처로 적당하고요. 자, 그럼 제가 이 그 비언어적 요소가 얼마나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 발표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ar that? That's 자, 그러면 한번 그냥 대략적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거 들으셨어요? that's nothing.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Which is what I, as a speaker at today's conference, have for you all. 그게 제가 오늘 스피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I have nothing. 자, 아무것도 없어요. Nada. Zip. Zilch. Zippo. 되게 비장한 표정을 지면서 블라블라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장한 표정을 지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하고 있으니까 꽤 즉 사운드 없이는 그럴싸하게 들리죠. Nothing smart. Nothing inspirational. Nothing even remotely researched at all. 그 조사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I have absolutely nothing to say whatsoever. And yet, through my manner of speaking, I will make it seem like I do. 오늘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는 오늘 저가 되게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할 것입니다. Like what I am saying is brilliant. And maybe, just maybe, you will feel like you've learned something. 오늘 마치 여러분이 뭘 배운 것처럼 느끼게 할 겁니다. Now, I'm going to get started with the opening. I'm going to make a lot of hand gestures. I'm going to do this with my right hand. I'm going to do this with my left. I'm going to adjust my glasses. And then I'm going to ask you all a question. By show of hands, 즉 방금 많은 제스처를 하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냥 자기가 저 왼손 쓸 거, 저 오른손 쓸 거, 저 안경 한번 조정할 거고요. 이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즉 아까 그 부분을 소리를 끄고 들으면 이 사람 마치 되게 뭔가 좋은 말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죠. 이렇게 제스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정을 통해서 표정과 시선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 사람이 뭔가를 말을 하고 있구나 라를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 비언어적인 요소가 상당히 how many of you 파워풀합니다. all have been asked a question before? Okay, great. I'm seeing some hands. And again, I have nothing here. Now, I'm going to react to that and 어쨌든 뭐 이렇게 들어봤죠.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요. 이거 보여줄 거 저거 보여줄 거 자기 행동을 표현을 합니다. 진짜로. 자기 행동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더 이상 보여드릴 딱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비언어적 요소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그 어떤 방법으로 청중들하고 아이 컨택을 해야 하는지 약간 조금 아까는 이론적인 부분이었는데 좀 더 실용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